한 늑대 TV.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되고 싶은 짐승 대늑TV의 대포산 늑대입니다. 대왕문어를 잡으러 가고 싶은데 동해안 파도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꽤 오래 쉬었는데요. 그래도 파도가 제일 좋을 때를 골라 잠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해루질을 하면서 파도 있는 날은 어떻게 해루질을 하면 좋을지 얘기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해루질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고 별것 아닌 내용일지 모르나 초보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오늘도 역시나 늑대랑 함께 렛츠고 출발! 자, 첫 포인트 입수하였습니다. 첫 포인트는 앞쪽에 큰 갯바위들이 어느정도 방파제 역할을 하여 파도가 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금 첫 번째 힌트를 드렸습니다. 파도가 세다 하여 사방팔방 다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람의 방향과 조류에 따라 덜 치는 곳이 분명 있습니다. 가령 방금 첫 포인트처럼 인위적으로 큰 갯바위들이 막아주는 곳이라든지 지형이 해수욕장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은 파도가 전부 치지 않습니다.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바위나 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아주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은 파도가 덜 치게 됩니다.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즉 평소 본인이 가시는 포인트의 지형 지물을 잘 기억하신 뒤 파도의 방향에 따라 입수하시면 됩니다. 분명 파도 치는 곳이 있고 적당히 안 치는 곳이 있습니다. 단 태풍급 파도엔 잘못하면 수경 타고 일본 가실 수도 있으니 너무 심할 때는 쉬는 게 답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작은 사이즈의 피문어가 보입니다. 방금 문어 보셨나요? 물속에 있을 땐 사이즈가 좀 커 보이던데 역시나 올리니 사이즈가 작습니다. 방생하고 다음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파도 칠 때 공략할 곳 두 번째입니다. 파도가 치면 당연히 깊은 곳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도가 덜한 무릎 이하 수심층을 공략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영상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얕은 곳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특히나 파도 심한 날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첫 번째, 파도가 심하면 문어가 먹이 활동이 잘 안됩니다. 그러므로 먹이도 풍부하고 파도가 덜한 얕은 곳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파도 심하면 일단 사람들이 해루질을 하러 안 갑니다. 그 말즉슨 독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독탕이면 뭐다? 거기 있는 문어 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얕은 곳에 낙지가 보이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장난 좀 치고 계속 움직여 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파도 있는 날은 좀 덜한 곳만 다녀야 하는데 그럼 포인트가 짧아지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건 안전하게 파도가 좋을 때 오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왔는데 파도가 세다. 빈손으로 돌아가기 아쉽다. 그럴 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짧게 여러 군데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호, 이번엔 사이즈가 좀 괜찮은 피문어가 보입니다. 어라? 그런데 문어가 어디 갔지요? 장비 캐는 사이 이 녀석 다른 곳으로 이동 것 같은데요. 눈치 한번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와, 방금 보셨습니까? 위험 감지하고 이동하여 위장하고 있네요. 여기서 한 마리 접수하고 안 보여 다음 포인트로 이동. 여전히 안 보입니다. 그 뒤로 포인트를 4군데를 더 돌아다녀봐도 안 보이는데요. 이제 생각해둔 곳은 2군데 남았습니다. 거기 2군데만 가보고 없으면 내보이려니 하고 미련 없이 가려고 합니다. 7번째 포인트. 이야,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5m도 안 들어가서 문어만한 낙지가 보입니다. 오호, 초반에 일이 나와주면 기운이 업되지요. 와, 낚시가 뭐 이렇게 크노? 낚시가 왜 이렇게 크노? 와, 이 피문어 아이가? 낚시가 무슨? 와. 자, 조감하게 넣고 이동합니다. 여기도 파도 소리 들리지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는 3m에서 4m 정도 되는 큰 갯바위가 중간중간 병풍처럼 되어 있는 곳이라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도 있는 날 문어 잡는 팁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도 있는 날은 문어가 먹이 활동이 힘들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얕은 곳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자, 그럼 바다에 지체만한 큰 바위가 있다 칩시다. 그럼 앞쪽은 파도 때문에 문어가 먹이 활동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뒤쪽은요? 뒤쪽은 어떨까요? 작은 바위야 앞이나 뒤나 파도가 똑같게 치겠지만 집채만한 바위는요? 맞습니다. 그 뒤쪽은 파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칩니다. 바로 그런 큰 바위가 있는 뒤쪽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심도 있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큰 바위 뒤라 파도가 적게 쳐서 좋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문어가 어디에 주로 서식하며 숨어 지냅니까? 바로 큰 바위나 바위 틈새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큰 갯바위는 서식하기에도 좋은 환경일 뿐더러 뒤쪽은 파도가 덜하니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요정도 말씀드렸으면 어느정도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뒤에 나올 문어가 바로 그런 파도가 막아지는 지점에서 잡은 문어입니다. 한번 보시죠. 수중 카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인 카메라 켜는 중 그 사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캬, 사이즈 좋지요? 보시면 문어 바로 뒤가 병풍처럼 된 길다란 갯바위입니다. 상대적으로 파도가 적어 이렇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위 틈새 머리만 보인 것을 확인하고 불빛은 최대한 낮추고 메인 카메라 켜는 사이
위험을 감지하고 이렇게 슬금슬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사이 1.5m 정도 이동하였고요. 자칫 조금이라도 장비가 늦게 켜졌더라면 놓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반갑다. 와, 나는 피모 잡았네. 어. 오늘 문어 같은 낙지 한 마리, 대형 문어 1.2kg 한 마리, 그리고 방금 잡은 3.1kg 한 마리, 이렇게 3마리를 잡았는데요. 유튜브 영상각도 나오는 것 같고 소개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 해루질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파도 치는 날 문어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파도가 잠잠할 때 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바다 오셨는데 그냥 가기 그러시다 하시면 늑대가 알려드린 대로 짧게나마 들어가셔서 빈손으로 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늑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해루질을 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